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제가 그때의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다면 지금쯤 제 며느리와 손주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3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간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제 아들 성호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성호는 어릴 때부터 조금 특별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항상 계산적이었죠. 초등학교 때 친구의 용돈을 훔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들켰을 때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친구가 바보라서 들킨 거다라고 말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철없는 아이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호는 공부도 잘했고 겉으로는 모범생이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3년 전 수진이라는 착한 아가씨와 결혼했을 때는 드디어 우리 성호도 정착했구나 싶었죠. 수진이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 어머니 하며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라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심했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면 성호의 차가운 성격도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성호는 점점 더 변했어요. 가족 모임에 나와도 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대화에도 건성으로 대답했죠.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혹시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난 3월 15일 수진이가 처사이를 낳고 일주일 후에 제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갔을 때 정말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원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인데도 월세가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신입사원 출신이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현관문을 열고 나온 수진이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아, 엄마 왔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애 낳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빠질 일이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수진이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통통했던 얼굴은 앙상하게 뼈만 남았고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수진이의 눈빛이었어요. 예전처럼 맑고 순수한 눈이 아니라 뭔가에 계속 놀라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눈빛이었거든요. 지우 우는 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어요. 지우가 우네. 어디 있어? 아, 제가 가볼게요. 수진이가 급하게 아기 방으로 뛰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소매가 거쳐 올라가면서 팔목이 드러나는데 그곳에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시퍼런 멍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출산 후 혈관이 약해져서 생긴 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인위적인 모양이었거든요. 누군가 수진이의 팔목을 강하게 움켜잡은 흔적이 분명했어요. 잠시 후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우리 지우. 할머니 왔다. 지우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울먹이고 있었어요. 애가 왜 이렇게 보채니? 모르겠어요. 계속 이래요. 수진이가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했어요. 아기를 안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새엄마라서 서툴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긴장감이었어요. 수진아, 너 혹시 어디 아픈 데 없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소리도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어색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호가 점심시간에 잠시 들른 거였어요. 엄마, 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호야,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뭐가요? 수진이가 뭐라고 했나요? 성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그러게요. 제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라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섬뜩한 것을 발견했어요. 성호가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시선이 아니라 마치 감시하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던 거예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이 이상 캐묻지 마라는 무언의 압박이었. 수진이는 그런 성호를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말이에요. 성호는 잠시 있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나간 후 집안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진이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성호가 나간 후 저는 수진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수진아, 엄마랑 좀 얘기해볼까? 무슨 얘기요? 솔직히 말해봐. 성호가 너한테 뭔가 하는 거 맞지?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진아, 엄마 눈에는 다 보여. 팔목의 그 멍자국. 그리고 성호 앞에서만 보이는 너의 그 위축된 모습.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성호는 결혼 초기부터 수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진이가 임신한 이후로는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성우 오빠가 신고하면 우리 아기한테도 해를 끼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성우 오빠가 하는 일이 좀 복잡해서 경찰이 오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복잡한 일이라는 게 뭐니? 수진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보험 관련 일인데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진이가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호가 돌아온 거였어요. 수진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미 성호는 우리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육아 얘기. 성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그리고는 수진이에게 다가가서 여보! 엄마께 이상한 얘기 한 거 아니지? 아니야. 그냥 아기 얘기만 했어. 성호의 손이 수진이의 어깨에 올려졌을 때 수진이의 몸이 움찔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성호는 잠시 후 다시 회사로 갔어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사라진 후 수진이가 제게 와서 속삭였어요. 어머니, 제발 성우 오빠한테는 제가 뭘 말했다고 하지 마세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공포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수진이가 단순히 남편의 폭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성우 오빠가 요즘 자꾸 이상한 사람들과 전화하고 밤늦게 나가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 큰 돈이 자주 들어와요. 성우 오빠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요. 수진이의 증언으로 저는 성호가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수진이는 지우를 재우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성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호는 늦은 시간에 들어올 거라고 했거든요.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호가 돌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성호야, 늦었구나. 저녁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그리고 술 냄새가 났어요. 수진이 어디 있어? 방에서 자고 있어. 성호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화 소리였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결국 고함 소리로 변했어요. 왜 엄마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엄마 표정을 봤어! 분명히 뭔가 말했을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육아 얘기만. 그때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수진이의 작은 비명 소리가. 하야, 이놈의 거짓말쟁이! 내가 몇 번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침실 문 틈으로 보니 성호가 수진이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성호는 그런 수진이를 내려다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가질 뻔했다고!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하려고 했어! 저는 뭔가 잘못했나요? 그냥 평범한 대화였어요. 평범한 대화라고. 그럼 왜 엄마 표정이 그렇게 심각했어? 성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잔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성호가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어요. 아기 때문에라도 좀 조용히 해줘. 조용히 하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해! 성호의 손이 수진이의 뺨을 향해 내려왔어요.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가 옆으로 넘어졌어요. 그 순간 아기 방에서 지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기가 깼잖아! 이제 또 온종일 울겠네! 미안해요. 제가 가서 달래볼게요. 가만 있어! 어차피 한번 깨면 한참 울 거야! 성호는 수진이가 일어서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엄마한테 뭘 말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또 거짓말이야! 성호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성호야. 저의 목소리에 성호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어요. 엄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왔다. 무슨 일이야? 왜 수진이가 바닥에 있어? 성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잔인한 표정은 사라지고 평소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 수진이가 어지러워서 넘어졌어요. 산후조리 중이라 몸이 약해서 그래요. 저는 성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따져봤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갔어요. 그렇구나. 수진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성호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겠죠.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직접 본 충격도 컸지만 더 큰 문제는 성호가 모든 계획이 망가진다고 한 그 말이었어요. 대체 무슨 계획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엄마,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성호가 나간 후, 저는 수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진아, 어젯밤 일 얘기 좀 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피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냥 넘어가요. 성우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게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니? 수진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 상황이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한데? 성우 오빠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뭔데? 보험 사기인 것 같아요. 수진이의 고백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가짜 사고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아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큰 돈이 자주 들어오는구나. 네.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들어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참고 있었니? 성우 오빠가 만약 들키면 저와 지우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입막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고.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 아들이 단순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수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수진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성우 오빠한테 온 전화인데 급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누구였어?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이 평범한 업무 전화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는데? 그냥 오늘 밤에 꼭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도 했어요. 어떤 말? 이번 거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실패하면 모두 끝장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성호가 연루된 일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수진아, 혹시 성호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아니? 아니요. 저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전화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무서운데? 목소리도 거칠고 욕설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이번에 실수하면 손가락을 자른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수진이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성호는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조직 범죄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때 제가 상상도 못했던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진아, 혹시 성호가 너나 지우한테도 보험을 들어놨니?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로 드러났구나. 네. 지우 태어나자마자 고액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작년에 갑자기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얼마나 큰 금액이야. 지우는 5억, 저는 10억이에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성호는 처음부터 수진이와 지우를 보험 사기의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성호가 급한 일로 외출한 사이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성호의 서재를 조사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수진아, 내가 성호 방 좀 둘러봐도 될까? 위험해요, 어머니. 성우 오빠가 알면 큰일 나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너와 지우가 더 위험해. 저는 조심스럽게 성호의 서재 문을 열었어요. 서재 안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수상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일반적인 사무용품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맨 아래 서랍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혹시 이 서랍 열쇠 어디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성우 오빠가 항상 갖고 다녀요. 저는 다른 곳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책장 뒤, 옷장 안, 침대 밑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서재 휴지통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비어있던 휴지통에 오늘따라 뭔가 들어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었어요. 저는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몇 개의 조각을 맞추니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진단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러 개의 다른 이름들이었어요. 김성호, 박성호, 이성호, 최성호. 제 아들의 진짜 이름은 이성호인데 왜 이렇게 많은 가명이 있는 걸까요? 더 조각들을 맞춰보니 보험금 액수들이 나타났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지난 2년 동안에 날짜별로 정리된 것 같았어요. 모두 합치면 총 5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조각이었어요. 다음 타겟 수진, 지우,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 가스 누출 사고로 위장, 지우 영아 돌연 사증후군으로 위장.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성호는 진짜로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호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종이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엄마, 뭐 하셨어요? 아, 화장실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 성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서재 쪽을 보더니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엄마! 혹시 제 방에 들어가셨나요? 아니야. 후세. 문이 열려있네요. 분명히 닫고 나왔는데. 아, 내가 화장실 찾다가 실수로 열었나 보구나. 성호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엄마! 제 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들이 많아서요. 그래, 알겠다. 하지만 성호는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 10시쯤 성호가 수진이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좀 얘기할 게 있어. 뭔 얘기요? 엄마한테 이상한 말 한 거 맞지?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엄마가 오늘 내 서재를 뒤진 것 같은데.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정말 모른다고? 그때 성호가 갑자기 수진이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정말로 엄마한테 뭘 말했는지 솔직히 말해. 아야, 아파요. 말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성우야, 당장 손 놔! 저의 외침에 성호가 돌아보았어요. 그 순간 성호의 눈에서 저는 정말로 무서운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제가 아는 제 아들의 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 괴물의 눈이었어요. 엄마도 이제 너무 많이 알게 됐네요. 무슨 소리야. 엄마, 죄송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호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순간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성호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아들이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있고 며느리와 손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소는 강남구 대치동. 성호가 저를 밀쳐내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주소를 다 말했어요.
그리고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성호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바로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 경찰들이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하자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들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증언했어요. 성호의 폭력, 보험 사기, 그리고 자신과 지우를 대상으로 한 살인 계획까지 모든 것을. 경찰들이 성호의 서재를 수색하자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가짜 신분증, 위조 서류, 그리고 다른 공범들과의 연락 기록까지. 성호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성호는 3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러 왔고 총 피해액은 15억 원에 달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호가 수진이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보험 사기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성호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수진이와 지우는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수진이는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지우는 할머니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매일 밤 지우의 평온한 잠숨 소리를 들으며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1316은 여성긴급 전화 112 신고센터는 24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니까요.